이번 시간에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이끌어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난 시간에 그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를 배웠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선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으로 보통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혹은 중력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즉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과 같은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엄밀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중력만 일을 하는 한 예를 가지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량 에민 물체를 연직 윗방향으로 V1의 속력으로 던져 올리는 경우인데요. 이때 처음 위치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H1만큼 높이에 있는 위치에서 V1의 속력으로 던져졌다라고 합시다. 이 순간을 처음 순간이라고 둘 거고요.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높이 H2인 지점에 올라왔을 때 속력이 V2가 된 상황이고요. 이때 H2인 위치에서 속력이 V2인 이 순간을 나중이라고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처음에서 나중까지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때 그 합력이 한 일은 곧 중력이 한 일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이 경우에는 아예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이죠. 따라서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고요.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으니까 그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한 일을 구하기 앞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에 그다음에 그 변이의 크기를 곱하는 건데 부호가 있었죠. 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요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인데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H1에서 H2까지 가는 동안의 변이는 바로 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요. 크기는 요 길이니까 요 H2 빼기 H1 하면 요 변이의 크기가 되죠. 그래서 H2 빼기 H1이 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가는 동안의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중력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니까 이 중력은 이 경우에 그 음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력이 한 일이자 중력이 한 일은 음의 일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중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를 곱해주면 이 경우에 중력이 한 일이자 합력이 한 일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2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m V1의 제곱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딴 걸 한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 상황에 맞게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을 썼는데요.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mgh1은 플러스가 되고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고요. mgh2를 우변으로 넘기면 mgh2 더하기 2분의 1 mv2 제곱이 우변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나중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죠. 이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처음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이 되었고요. 이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이제 좀 다르게 써보면 U1 더하기 K1은 U2 더하기 K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매 순간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좀 더 편한 게 사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면 다 풀 수 있는데요. 이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변이의 크기도 이제 요 순서를 고려해서 또 부호를 신경 써서 써야 되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학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 것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게 좀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 식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요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면요. 요게 나중 값이고 요게 처음 값들이죠. 그래서 요 처음 값들을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요.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죠. 요 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요 식을 조금 더 변형시켜 보면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식은 전부 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좀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 식을 잘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은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인 경우이고요.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이 곧 합력이 한 일이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우변이 지우개가 나와버렸네요. 우변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같죠. 따라서 좌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여러분 공식처럼 하나 기억해 두면 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력이 한 일은 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보면 그 마이너스 중력을 작용해서 기준점에서 특정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그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을 구하고 싶을 때 중력과 변위의 그 곱으로 구해도 되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좀 쓰일 때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어떤 물체에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힘들 중에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즉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인 경우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곧 합력이 한 일이 탄성력이 한 일일 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보면 역시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특정 상황을 놓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서 한번 그 보존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이요. 요게 따로 표시가 안 되는데 밑에다 적어 줄게요. 요게 영수철의 원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길이고요. 보통 이제 요 길이일 때 요 물체의 위치를 좌표축에서 원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쪽을 보통 플러스로 잡고요. 줄어드는 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를 A만큼 변형시켜서 얘를 놓습니다. 놓아서 그럼 얘가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x1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속력이 v1이고요. 그다음에 용수철이 x2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 물체의 속력이 v2인데, 이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x1이고 물체의 속력이 v1일 때를 처음이라고 처음 순간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위치가 늘어난 길이가 x2이고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이기도 하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이자 이 물체의 위치가 x2이고 이 물체의 속력이 v2일 때를 나중 순간이라고 두고요. 요 처음 순간에서 나중 순간으로 변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하기 때문에요. 이 물체에는 탄성력만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탄성력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수평면에 놓여 있다고 하면 다시 탄성력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중력도 작용하고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작용하지만 중력과 수직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요. 탄성력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성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즉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쓸 건데, 이 경우에는 그 탄성력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그 탄성력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해야지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한번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니까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x1이 더 길죠. 이게 처음 순간이고요. x2가 더 짧습니다. 따라서 요게 지금 처음 순간이고요. 요게 나중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 처음 순간 위치가, 이 물체의 위치가 x1, 즉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x1일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kx1이고요. 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 위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kx2가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이 곧
용수철이 물체에 한 일,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호를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 요 길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요거 그러니까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을 좀 응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조선을 그어 보면요. 지금 요 값이 마이너스 kx2와 마이너스 kx1의 평균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를 앞에 끌어내고요. kx2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kx2 더하기 마이너스 kx1 나누기 2가 바로 이제 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 하면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값이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좌표니까요.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요 값을 잘 보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값이 부호를 따져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위치의 차니까 변인데요. 근데 변이는 항상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파란색 길이는요 x2 빼기 x1이에요. x2 빼기 x1인데 요것도 잘 보면 x2가 x1보다 작죠. 따라서 요 값 전체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 면적이 그 탄성력이 한 일이 되는데 요 파란색 길이도 마이너스고요. 요 초록색 길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보면 힘의 크기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탄성력의 방향은 계속 왼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 물체가 처음 순간부터 나중 순간까지 가는 동안 운동 방향도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일이 플러스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보면 지금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따라서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고요. 이때 이제 요 초록색 길이가 평균 힘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이도 요게 나중 위치고 요게 처음 위치죠. 그러면 변이의 정의에 따라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게 변이의 방향이고 요 길이의 차이가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변이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부분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인 거고요. 개념적으로 정성적으로 봐도 탄성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1이 플러스가 됩니다. 어쨌든 요 탄성력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초록색 부분을 먼저 써볼게요. 초록색 부분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kx2 더하기 kx1이 되죠. 요만큼 쓴 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나중 위치 x2 빼기 처음 위치 x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성력이 한 일을 좀 힘겹게 구했습니다. 탄성력이 한 일은 지금 이 경우에는 합력이 한 일과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고요. 운동에너지 변화는 뭐 쉽게 쓸 수 있죠. 이게 나중 순간이고 이게 처음 순간이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이건 눈이 잘 지어졌네요. 2분의 1 m v2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자변식을 잘 보면 제가 이불로 이게 순서를 2, 1, 2, 1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보면 요 k를 앞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k에 x2 더하기 x1 곱하기 x2 빼기 x1이니까 x2 제곱 빼기 x1 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또 1은 1끼리, 처음 순간은 처음 순간끼리, 나중 순간 2는 2끼리 묶을 거예요. 그럼 요 1이 있는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kx1의 제곱 하고요. 그 다음 1은 좌변으로 다 옮길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을 여기로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kx2 제곱을 이제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kx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 제곱을 마저 적으면 역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은 처음 순간과 나중 순간이 같다라는,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따라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역시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요, 이 둘을 합쳐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중력도 일을 하고 탄성력도 일을 하는데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잠시만요. 여기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서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건 뭐냐면 지금 요 가로축이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고요. 세로축은 높이를 뜻하는데, 어떤 물체를,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0인 위치에서 가만히 놓은 경우에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이때 처음 위치, 가만히 놓은 순간에는 요 파란색 부분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점점 내려가면서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높이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이에 비례해서 요 파란색 길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바닥에 도달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에 각 순간에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요. 각 순간에 요 빨간색 선의 길이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때 편해요. 뭐냐면 얘가 만약에 H0의 절반만큼 내려온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절반이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가 1대1이 된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4분의 1 H만큼, H0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요것은 비례 관계에 따라서 4분의 3, 이게 4분의 1 H면 이게 4분의 3 H죠. 그러면 얘는 처음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3이 되니까 나머지 운동 에너지는 처음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1이 되어서 3대 1의 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 간혹 편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것은 좀 아까 요 세로축하고 가로축이 좀 뒤바뀌었죠. 이번에 세로축이 에너지의 크기고요. 가로축은 이제 위치를 뜻하는데, 지금 요 순간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고요. 요 순간으로부터 A만큼 변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놓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는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파란색 길이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얘가 점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이렇게 2차 곡선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반전시켜서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란색 길이가 그 순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빨간색 길이가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인데 원점을 지날 때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중력이나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요.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을 전부 다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 이렇게 다 더하면은 힘을 중력, 탄성력 그리고 그 다른 힘 이렇게 나누었죠. 따라서 일도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로 나누어서 다 더하면 요것들이 다 더해져서 합력이 한 일이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죠. 따라서 이 식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력 혹은 탄성력이 한 일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즉 똑같이 써버렸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은요, 결국 이 식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이나 혹은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이 없을 때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고요. 근데 중력 혹은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만약에 그 힘이 양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보통 공기저항하고 마찰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음의 일을 하죠. 그래서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바로 그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식으로 모든 에너지 문제를 다 풀어요. 다 푸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그 스카이다이버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속도가 일정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이 일을 하는 만큼 공기저항도 똑같은 크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력이 한 일과 공기저항이 한 일이 합쳐서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을 한번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저항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고요. 여기서 종단 속도에 이르러서 스카이다이버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공기 저항이 한 일이 같아집니다. 요게 이 말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요게 되겠죠. 그건 열 에너지의 발생량, 공기 저항이 한 일이 결국에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찰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이제 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 열 에너지로 대부분 변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력이나 혹은 탄성력 위에 따른 힘, 공기저항, 마찰력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를 한번 몇 가지 제시해 볼 건데요. 일단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연직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직 강력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서로 수직입니다. 따라서 수직 강력은 일을 안 하죠. 일을 안함 이렇게 적을게요. 따라서 수직 강력은 일을 하지 않고요. 중력은 일을 하죠. 왜냐하면 중력 방향으로의 변이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있죠. 따라서 중력만 일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공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면이어도 항상 매 순간 수직 강력과 그 순간의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수직 강력은 일을 하지 않고 마찰이 없으면 중력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르래 문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질량이 라지 M인 물체와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요 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요. A의 질량인 라지 M이 더 크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는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거고 B는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이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느냐 혹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느냐를 먼저 살펴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중력도 있지만 위쪽으로 장력도 있습니다. 근데 A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따라서 보면 중력만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장력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위에 따른 힘이 일을 하죠. 이때 이 장력은 음의 일을 합니다. 음의 일을 하니까 요 장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거거든요. 따라서 A만 놓고 보면 장력이 음의 일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B를 보면요. B는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중력도 일을 하지만 중력 이외의 장력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장력은 양의 일을 하고요. 장력과 운동 방향이 같죠. 따라서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그 크기가 같은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고 얘가 만약에 2m 내려가면 얘는 2m 올라가죠. 따라서 장력과 변이의 곱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반대죠. 따라서 A, B를 합쳐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결국에 얘가 한 일과 얘가 한 일이 상쇄가 되어서 장력이 한 일이 없어지고요. 중력만 또 일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A, B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함께 쓰이는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일단 용수철이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가 그림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때 용수철의 질량은 일단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얘가 이제 평형점의 위치에 있는 게 그림 나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힘의 평형 상태로서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요. 위쪽으로는 탄성력이 원래 길이에 비해서 ED만큼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K 곱하기 ED만큼의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두 개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평형점에서 D만큼 더 잡아당겨 가지고요, 가만히 놓으면요, 얘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 다 순간 이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중력하고 탄성력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력하고 탄성력만 역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이 매 순간 일정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 순간 이후부터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은 바로 물체가 다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잘 보면요, 이 순간에는요 중력하고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크기가 같죠. 근데 이 순간을 보면 중력보다 탄성력이 더 큽니다. 중력은 mg인데 탄성력은 k 곱하기 3d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평형점이 되기까지는 이 중력보다는 탄성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요. 근데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이후부터는요, 요 변형된 길이가 2d보다 작아지니까 탄성력이 요 크기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중력보다 더 작아지니까 중력이 탄성력보다 더 큰 상황이 돼서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놓았을 때 평형점을 지날 때가 가장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 그냥 그때의 이 물체의 최고 속력을 구하면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는데요. 이때는 기준점을 지면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보다 이 물체가 있을 수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편리합니다. 이 기준점은 사실 임의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에서 이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여기를 높이 0으로 잡으면요, 이때 얘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거죠. 0이 되겠고, 그다음 운동 에너지도 없고요, 가만히 놓았으니까. 이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데 얘가 변형된 길이는 총 3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고, 이게 2분의 1K의 3D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용수철이 변형되어 있으니까 2D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올라왔으니까 mgD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평형점을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하면요, 이때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2D만큼 변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곱하기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때 속력을 V라 두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식을 보면 요 V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여기는 KD 제곱인데 얘는 mgd라고 이렇게 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켜야 되는데요. 이 통일시키는 방법은 여기 평형인 상태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같다는 식으로부터 이 식을 KD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g 대신에 그 평형점에서, 그러니까 나에서 그 힘의 평형을 써보면 mg는 k 곱하기 2d가 되죠. 따라서 이 mg 대신에 k 곱하기 2d를 집어넣으면 요 식도 역시 kd 제곱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좌변은 2분의 9 kd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2분의 4 kd 제곱 더하기 2 kd 제곱이 되고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요거 정리하면
이제 요게 결국에는 2kd 제곱이 되고 합치면 4kd 제곱이 되죠. 그래서 넘기면 옆에다 적을게요. 2분의 1 kd 제곱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돼서 요거 정리하면 v는 루트 n분의 k에 곱하기 d가 되겠네요. 루트 n분의 k 곱하기 d가 평형점을 지나가는 속력이자 다 이후에 이 물체가 가장 빠른 순간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 순간 이후 평형점을 지나서 이 물체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 평형점을 지나 이후부터는 속력이 점점 줄어서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죠. 그럼 이 멈추는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요 h만큼 올라가서 라지 h만큼 올라와서 이제 정지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다 순간하고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한 순간 하고요. 그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보면요. 다 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k에 3d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얘가 h만큼 올라가면요. 여기 지금 원래 길이가 여기 있죠. 원래 길이가 여기 있고 요 h만큼 올라오면 변형된 길이가 요만큼이 됩니다. 이거 이제 요만큼이 h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3d죠. 3d니까 요 h만큼 올라갔다고 했을 때 변형된 길이는 3d 빼기 h가 되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의 요 초록색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요 최고점에 올라가서 정지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의 3d 빼기 h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기준점으로 잡은 다의 위치에서부터 라지 h만큼 올라갔으니까 더하기 mgh, 이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가고 나면 역시 멈추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mg 대신에 그 나에서의 힘의 평형식이 있었죠. mg는 k 곱하기 2d와 같았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요 식을 정리하면 시간 관계상 요 정리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h는 2d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h는 2d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다 순간 이후부터 평형점을 지나서 d만큼 더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위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h가 2d라는 거죠. 그럼 얘가 평형점까지 d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평형점을 지나서 d만큼 더 압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얘가 결국에 그 평형점으로부터 아래로 d, 위로 d 사이를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매달려 있는 물체의 경우 얘가 가만히 놔두면은 이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평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평형점에서 만약에 d만큼 이렇게 느려서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d, 위쪽으로 d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요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아마 조금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소개되어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바로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은 이렇게 스탠드를 놔두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바닥면을 놔두는데, 바닥면은 유리판으로 했다가 나무판으로 했다가 사포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양쪽 스탠드에 용수철을 연결하고 가운데 나무 토막을 연결한 다음 얘를 10cm만큼 당겨서 가만히 놓습니다. 그럼 바닥과의 마찰이 없으면 얘는 계속 진동을 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서 얘가 멈추게 됩니다. 이때 멈출 때까지 진동한 횟수와 시간을 측정을 하면 그 바닥면의 종류에 따라서 정지할 때까지 진동 횟수가 달라지는데, 이처럼 나무 토막이 완복하는 동안 최대 변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하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 되겠고요. 다음 나무 토막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빠르기와 마찰면의 재질 사이의 관계는 거칠수록, 사포판이 제일 이 경우에는 거칠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무판하고 유리판 순서인데, 이거는 또 나무판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빨리 감소하였고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실험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바닥면은 앞서 소개한 바닥면들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일단 실험실에 있는 그 책상 위에서 그냥 바로 한 실험입니다. 일종의 나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무 토막 대신에 그냥 줄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꽤 오랫동안 진동을 했는데요. 근데 아크릴판을 위해서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도 안 돼서 멈췄죠. 그리고 사포는요, 실제로 해보면요, 한 번도 제대로 진동 안 하고 금방 멈춰버려요. 네, 금방 멈춰버리죠. 따라서 이 바닥면의 거친 정도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서 역학적 에너지가 빨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매우 힘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 풀어보고 역학적 에너지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